여름철에 각별히 호발하는 주의해야 하는 질환들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올여름 무더위에 못 살겠다 하시는 네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 어떤 건강 고민이 있는지 일단 보시면 아유 어머님께서 막 땀도 뻘뻘 흘리시고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불편해 보이죠. 서병, 더위병, 이게 뭐 일사병, 열사병 이런 더위 거죠? 먹었다. 네, 우리 흔히 더위 먹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름철은 날씨가 고온다습한 게 특징이에요. 기온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역시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체온을 올라가는 걸 낮춰주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땀을 흘려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흘리게 되면 우리 땀이 수분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진액도 빠지고 양기도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서병과 열로 인하면 기를 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그 더위 먹은 소는 달만 봐도 헐떡인다는 말도 있고요.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면. 더위에 그 황소 뿔이 그것도 무거워져서 이렇게 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더위를 먹게 되면 일차적으로 머리가 좀 찌끈찌끈 아프고 열이 오르고요. 맞아요. 갈증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괜히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좀 찌푸둥하고 뭔가 좀 맞아요. 귀찮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기력이 좀 떨어지니까 식욕도 좀 떨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면 나른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삘삘 흘리게 되고 맥박도 좀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구토하고 설사하고 복통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도 방송국 조명만 봐도 그게 헐떡이더라고요. 헐떡헐떡. 달이 아니라 난 조명 보고 헐떡이요. 아,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면 와, 막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운동하면서 더위를 먹을 수가 있나요, 교수님? 예, 여름철 야외 운동은 물론이고 이제 실내 운동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강도도 평소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낮추어서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용숙 교수님 뭐 서병의 원인이 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땀이 제일 많이 나는 상황이 사실은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수분 섭취, 수분 공급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평상시에는 한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먹게 하는데 더운 여름철에는 20분마다 그리고 더 더우면 15분마다 종이컵 한 컵, 그러니까 물 한 잔 150cc 정도를 자주 마셔주셔야만 더위를 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름철에 더운데 운동하실 때 탈수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들 그림 보면 짐작이 가실 거예요. 여기 뭐가 빨갛게 나가지고. 땀띠인가? 자, 뭘까 싶으시죠? 대상포진. 이거 진짜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1년 중 이맘때 환자 수가 증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연중 생기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 8월에 가장 환자 수가 많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름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뭐 여름 휴가라고 해서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수면 리듬도 깨지고 또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마시게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시는데 보통은 이제 몸살 감기처럼 오지만 저렇게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생기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사실은 발진이 생기기 전에 통증이 먼저 오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인가라고 하다가 피부에 뭐가 생겼을 때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띠를 두르는 듯이 대상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렇게 띠를 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됐든 뭐 몸통이 됐든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통증이 같이 오는 그런 경우는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후유증 때문에 통증이 남아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신 경우는 이제 뭐 우울증까지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고 싶다라고까지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예방접종을 꼭 맞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그 사진 보고 나니까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 원숭이 두창도 수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좀 모양이 비슷하기도 한데 두 개가 좀 어떻게 다르나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물집이 잡힌다는 특성은 비슷하고요. 증상도 이제 우리 몸살 감기처럼 열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개 원숭이 두창은 이제 밀접 접촉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환자에서 내가 접촉을 했다 해서 걸리시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밀접 접촉하다가 걸리고 되게 열이 심하게 나면서 임파선이 많이 붙습니다. 목이라든지 뭐 겨드랑이, 사타구니 쪽으로 임파선이 많이 붙게 되겠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물집이 잡혀서 살짝 가운데가 이렇게 배꼽처럼 살짝 꺼지는 듯한 그런 물집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손바닥, 발바닥에도 이렇게 물집들이 잘 보이는데 대상포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집이 잡히기 전에 먼저 통증이 오고요. 그러니까 온숭이 두창은 뭐 물집이 잡히더라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잡히기 전에 통증이 먼저 오게 저렇게 띠 모양으로 그렇게 하고 손바닥, 발바닥은 그렇게 많이 침범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구분이 안 되시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는 대상포진 걸려서 이 안면 마비가 오신 분들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와 진짜 이거 심각하다 예. 생각했는데 대상포진이 또 그만큼 후유증이 치명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바로 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포진을 한의학에서는 전뇨화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옆구리하고 허리 있는 쪽이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 띠에 그런 포진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관창이라고도 얘기해요. 뱀이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붉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관창. 모양을 사관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귀에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에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생기는 안면마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네. 신경을 많이 손상을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먼저 앞에 설명드리신 것처럼 통증이 먼저 오기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주 심한 통증 후에 이제 얼굴이 마비가 되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 아이고야.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뇌에 가까운 쪽에 있다 보니까 어머. 급성적으로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수도 있고요. 어. 일반 안면마비와 달리 신경을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심각해지기 전에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도 여름철에 진짜 많이 고생하시는 질환이에요. 보면 배를 잡고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죠. 바로 주르륵 잘잘 장염으로. 너무 힘들어. 여름철에 특히나 이제 차고 단 음식 많이 섭취해가지고 장내 면역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장염이 더 위험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원한 음식, 찬 음식을 찾게 되시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우리가 좀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우리 주부나 어르신들이 냉장고고 냉동고를 너무 믿으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좀 아깝다고 다시 데펴서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하셔서 그래. 그러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장염으로 해서 탈수 탈진만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장염에 걸린 환자의 내시경 사진이 되겠고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만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수 탈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미네랄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다음 심장에 부정맥이 생겨서 갑자기 급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먹을 수 있어서 그냥 유지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갈증이 너무 심하고 뭐 설사뿐만 아니라 이제 막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나 이러다 정말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바로바로 검사하시고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대변뿐만 아니라 소변이 문제인 질환도 여름철에 호발한데요. 여기 어머님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방광염. 이게 방광에 오는 감기, 뭐 여성분들은 오줌 소태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운들은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광염이 여성분들한테 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감기처럼 이렇게 많이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대개 보면 방광염이니까 방광의 염증이잖아요. 이렇게 뻘겋게 염증이 생기면 뭔가 균이 들어갔다 바깥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우리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안에 내재해 있는 대장균이 올라와서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보면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 되고요. 음식도 또 건강한 건 식사를 잘하고 기분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충분하게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500ml 물 한 병씩 꼭 약처럼 드시면 좋겠고요. 또 소변을 참지 말고 소변이 마려울 때는 소변을 꼭 보시게 되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많이 마시게 되고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이 붉은 소변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방광염의 증상인가요, 교수님? 네. 이제 방광염의 증상들은 흔히 여성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화장실을 자꾸 들락달락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뭐 8번 이상씩 이렇게 소변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변이 갑자기 급박하게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실금 같은 현상도 생기게 되고요. 또 염증이다 보니까 소변을 볼 때 아랫배나 요도 부분이 조금 따끔따끔하고 통증도 생기고 또 가렵기도 하고요. 좀 심하게 되면 붉은색 소변이 피가 섞여 나오는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는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겨 소변이 자꾸 보면서 색깔이 좀 짙어지고요. 그리고 냄새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 일단 방광에 어떤 감염의 이상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